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그 자료는 올려놨으니까 읽어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경구를 몇 가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불확실성이 삶의 본질이다. 생명은 매 순간 변화한다. 오직 죽은 것만이 변화하지 않는다. 삶은 새로운 것으로의 끊임없는 탐구다. 그다음 옳은 행동은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그 다음에 자연 전체가 성으로부터 일어난다. 자연 전체가 성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로 흘러 넘친다. 새가 노래하고 꽃이 피는 것 모두 폭발하는 성적 에너지 현상이다. 이런 경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인간화 시리즈 제9탄이 되겠습니다. 제9탄. 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 사건입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형무소, 이게 교도소죠. 전국에 있는 모든 교도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학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뭐 전국에 있는 모든 형무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한 20군데 정도 추려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거 뭐 각 교도소 하나하나마다 각 채트별로 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요거를 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로 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은 한국 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에게 전국의 형무소 재소자들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는 뭐 6.25 전쟁이 터지니까 인민군들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 내려오니까 얘네들이 인민군들한테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미명하에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을 내립니다. 전부 다 죽여라. 그래서 싸그리 다 죽였어요. 전국에 있는 재소자들을. 형무소에는 물론 이제 일반 범죄자도 있고 정치 사상범도 있어요. 근데 정치 사상범이라는 건 대부분 그때 당시에 뭐 4.3 학살, 제주 4.3 학살이라든지 여순 학살이라든지 보도연맹원 학살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든지 체포된 사람들, 학살하고 남은 사람들을 전국에 있는 형무소에 이게 분산해가지고 구금을 시켰거든요. 그 사람들은 얼마 안 돼. 대부분이 형무소에 구금된 사람들은 일반 단순 부역자라든지 무고한 양민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학살을 저질렀어요.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한 3만 명 이상을 학살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전부 다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야. 조금씩 이제 밝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고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이게. 좀 나머지 이제 자세하게 밝혀지면 그때 가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이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서울 형무소, 이게 보통 이제 서대문 형무소죠. 서대문 형무소에서 재소자들이 한 1,700명이 집단 학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포 형무소가 있어요. 마포 형무소는 보통 홍제동 학살 사건이라고 불러요. 일명 홍제동. 이건 마포 형무소에서 거기 구금되어 있던 재소자들을 홍제동으로 끌고 간 거야. 홍제동으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구덩이를 미리 파놔가지고 그거를 뭐 보통 매납구덩이라고 그러거든. 매납구덩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서 학살을 저질렀어요. 무려 3,500명이나 학살을 했어요. 3,500명. 이게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그때 이제 홍제동 근처에서 주둔하고 있던 영국군, 제29 여단 소속인 병사들에 의해서, 목격이 되면서 이제 본국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고 막 그랬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도 계속 학살을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의회라든지 유엔의 영국 대표, 그 다음에 뭐 영국의 신문, 그때 당시에 아주 난리를 친 거예요. 난리를 치면서 학살을 저지른 이승만 대통령한테 항의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영국 언론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승만을 체포하라 이가 학살을 저질렀으니까 이거 뭐 있을 수가 없다 이가 이승만을 체포하라고 막 기사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영국 의회에서도 그 의원들이 막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유엔군으로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어떻게 자국 국민을 그렇게 학살을 하냐 이가. 그래서 우리가 유엔군으로서 여기 전쟁에 참여하는 명분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이가, 한국 정부가. 그러면서 이승만은 믿을 수가 없다. 이승만을 체포해라. 그리고 유엔이 한국 정부를 맡아야 된다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군인과 경찰이 유엔 감시단하고 영국군 29 여단을 못 오게 해서 딱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못 오게 하고 몰래 또 나머지를 계속 학살을 저지른 거야, 이놈들이. 군인과 경찰들이. 그래서 3,500명을 다 학살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마포 형무소 재소자 학살, 집단 학살 사건인데, 일명 홍제동 집단 학살 사건이라고도 불립니다, 그게.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소년 형무소에서도 1,300명을 집단 학살을 했어요. 인천 소년 형무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수원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전쟁 당시에 미군 정보장교인 도널드 니콜스 대령이 1981년도에 출간한 해고록이 있어요. 그 해고록의 제목이 뭐냐면, 사선을 수없이 넘나들며 라는 그런 해고록을 펴내면서 수원 형무소에서 집단 학살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1981년도에 드러난 거예요. 그동안에 뭐 다 묻혔지, 은폐하고 조작하고 묻혔는데, 대부분은 모든 이게 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이 그러니까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밝혀진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도 몰랐지. 그래서 수원 형무소 같은 경우는 1950년 7월경에 수감자 1,800명이 집단 학살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천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180명 이상이 이제 학살을 당했는데, 이게 기록이 없어. 근데 이제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원주 형무소인데, 이게 원주 형무소에서 저지른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 근데 사실 원주 형무소는 1979년도에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때 당시 이제 육사단이 이제 강원도에 주둔했었거든요. 육사단 내에 군 형무소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게 춘천 형무소가. 그래가지고 춘천 형무소, 그러니까 육사단 내 군 형무소에 수감됐던 한 200여 명을 충주 형무소로 이감한다고 그래가지고 트럭 6대 실어가지고 이제 충주로 빙글빙글 돌면서 충주로 이제 막 갔는데, 이놈들이 충주 형무소로 간 게 아니라 빙글빙글 트럭에 실어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충주 형무소에서 도착했다고 전부 다 내리라고. 근데 그게 충주 형무소가 아니라 원주 그냥 춘천 형무소 뒷산이야. 뒷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전부 다 학살을 저지른 거야, 이게. 하여튼 육사단의 만행은 다음에 또 이제 원주 행성 집단 학살에서 제가 이제 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전 형무소 있는데, 대전 형무소는 저번에 제가
대전 산내 곤룡골 집단 학살에서 이게 다룬 거예요. 이 대전 산내 곤룡골 집단 학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전 형무소의 재소자들을 대전에 있는 산내 곤룡골이라는 거를 글로 끌어가가지고 완전 집단 학살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겹치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공주 형무소가 있어요. 공주 형무소는 2001년도에 와서야 밝혀졌어요. 2001년도에.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다음에 2001년 5월 30일 날 오마이뉴스의 심규상 기자에 의해서 이게 이제 처음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주 형무소에서 어떻게 집단 학살을 했냐면 1950년 7월 9일 대부분 형무소가 다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한 달도 안 된, 한 달 이내에 전부 전국적으로 싸그리 다 집단 학살을 했거든요. 여기도 7월 9일 날 재소자 한 1000여 명을 왕촌리 살구쟁이라는 데서 학살을 했는데, 누가 학살을 했냐면 공주 CIC 방첩대, 그 다음에 헌병대, 공주 형무소 경비대, 경찰, 우익단체에서 집단 학살을 한 다음에 암매장을 했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당시에 호주군이 이제 증언한 게 있어. 호주군 피치소룡의 학살을 목격한 증언이 있어요. 요걸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증언은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내 눈앞에서 즉사하는 것을 봤다. 그들은 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자 머리가 계란처럼 으깨졌다. 오, 피치소룡이 증언을 자기가 직접 목격한 목격담에 그걸 증언을 했어. 걔가 어마무시하게 학살을 해도 아주 무자비하게 학살을 한 거예요, 이게. 응? 1000여 명, 공주 형무소는 1000여 명을 학살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청주 형무소. 청주 형무소에서는 1950년 6월 31일 날 최소한 800명에서 최대한 1200명까지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울다리, 뭐 계곡, 공원묘지 이런 데서 청주 부근에 한 7, 8군데에서 학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광주 형무소. 광주 형무소에서는 1700명 정도가 학살을 당했는데, 헌병들에게 광주 산동고 인근에서 학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1700명인데, 여기는 뭐 재소자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가리지 않고 전부 다 마구잡이로 학살을 해가지고, 공식적인 기록은 1700명이라지만은 학자들에 의해서 한 3000명 정도가 학살 당했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식 기록은 그건 믿지를 못하는 거지. 암매장하고 시신을 소각해버리고 뭐 행방불명되고 막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공식 기록보다도 한 2, 3배로 잡으면 돼요. 희생당한 사람들을 2, 3배로 추정을 하면 돼. 근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지금 발굴을 인재 발굴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한 7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조금씩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 시신들이 다 부패하고 매장지가 어딘지도 모르고, 6월 맺고 나와봐야, 유전자 감식하고 막 했는데, 그게 아주 앞으로 한 100년은 갈 거예요. 100년 가야지 이제, 제대로 이게 밝혀지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아무도 몰라. 워낙 다 조작을 하고 은폐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포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 1000여 명이, 여기는 1000여 명이 희생됐는데, 1000여 명이 군인들이 트럭에 싣고 가서, 목포 인근의 그 바다 근처에서 집단 학살을 해가지고 수장을 시켜버렸어요. 여기 이제 바닷가 근처에 있는 그 형무소들은 다 수장을 시켰거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수장을 시키니까 이게 누가 죽었는지도 모르잖아, 이게.
다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재소자 수용 인원을 추정하는 거, 수용 인원을 추정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인까지 다 학살을 했으니까 이거 공식 기록 가지고는 안 되고 몇 배를 추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전주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1950년 6월 26일서부터 7월 20일까지 4차례에 걸쳐 가지고 육군 7사단 3연대 군인과 경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군도 참여를 했어요. 미군은 대부분 다 미군 참여를 했어. 미군도 학살에 참여해가지고 황방산이라든지 공동묘지 등에서 기관총으로 집단 학살을 한 다음에 확인 사살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이게 저번에도 공통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낙구덩이라 그러거든. 매낙구덩이라 그래가지고 미리 구덩이를 파가지고 기관총, 대부분 기관총으로 쏴서 한 다음에 확인 사살을 1차, 2차, 3차 확인 사살을 한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죽창이나 철창 같은 거로 아니면 대검에 총검을 착검을 해가지고 다 찔러보고 그런 다음에 그 위에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다시 신을 소각한 다음에 흙을 대충 덮은 거예요, 이게. 다 그래서 공통점이야, 다 공통점이야. 그리고 전주 형무소에서는 이게 재소자뿐만 아니라 재소자 가족까지 싹쓸이 하고 민간인까지 싹쓸이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보통 전주 형무소는 1600명을 추정을 해요. 근데 신경득 교수가 쓴 논문에서는 신경득 교수는 한 4500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배로 잡으면 돼. 두세 배로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군산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재소자가 한 19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군산 비행장에서 헌병과 경찰에 의해서 군산 비행장에서 아주 집단 학살을 했어요. 군산 비행장 그 활주로 밑에를 파보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근데 아직 유해 발굴을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는 나중에 다 밝혀질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대구 형무소에서는 이제 저번에 했던 그 경산 코발트 광산 집단 학살을 말씀드렸을 때 이거하고 동일 사건이에요. 그래서 대구 형무소에 있는 재소자들을 경산에는 코발트 광산 다 끌고 가가지고 170m 되는 그 수지 갱도에다가 전부 다 총 쏴가지고 집어넣은 다음에 수류탄을 까놓고 그다음에 확인 사살하고 다 죽였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것이 이제 대구 형무소 재소자들을 끌고 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김천 형무소에서는 1950년 7월 10일서부터 28일 사이에 천여 명을 김천지구 CIC 그 방첩대하고 헌병대, 국군 헌병대, 경찰들에 의해서 마을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구덩이를 매납 구덩이를 미리 파나게 한 다음에 총살을 시킨 다음에 그냥 그 구덩이에다 그냥 그대로 매장시킨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때 구덩이를 판 그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김천 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 사건은. 그 다음에 이제 안동 형무소는 1950년 7월 15일 날 여기는 200여 명을 2사단 25연대 군인과 경찰에 의해서 청골과 도둑골, 땅고개에서 200여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또 771명을 대구 형무소하고 부산 형무소로 분산 이송한 다음에 분산해가지고 구금을 한 다음에 군 헌병대에 인계돼 가지고 군 헌병대들이 그 771명을 싸그리 학살을 했어요. 안동 형무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천여 명, 실질적으로는 뭐 한 2, 3천 명이 되겠지. 추정하는 거지만은, 나중에 이것도 다 이제 하나하나 밝혀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형무소에서는,
여기 부산 형무소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전선이 형성되면서 인민군이 들어오지도 않았잖아요. 인민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싸그리 죽인 거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계획적으로 집단 학살을 저질렀다는 그 증거에 이게. 부산 형무소에서는 부산지구 CIC 방첩대하고 국군 헌병대, 경찰에 의해서 3차례에 걸쳐가지고 동매산하고 장상 골짜기, 그 다음에 오륙도 해상에서 집단 학살을 한다면 수장을 다 시켜버렸어요. 과거사 정리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은 1950년 7월부터 9월에 걸쳐서 최소한 1,500명에서 최대한 3,500명이 집단 학살 당했다고 공식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공식 기록이에요. 공식 기록이니까 비공식 기록을 보면은 뭐 5,000명 이상 학살을 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형무소 재소자, 이제 부산 형무소 재소 학살 사건은 미군도 승인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여기뿐만 아니에요. 다른 형무소 재소 사건도 다 미군이 다 저질렀어요. 미군도 감시를 하고 다 했어요, 이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3사단의 미 군사 고문단인 에머리치 중령의 비망록에 따르면은 학살의 실질적인 지휘자가 경남지구 계엄사령관인 김정원 대령. 여기 김정원이 또 나와요, 이게. 나중에 이 사람을 따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백두산 호랑이라고 일본 순사 출신인데 매일 칼을 차고 다니면서 칼로 이 도륙을 했거든, 이 김정원이라는 놈은. 그래가지고 김정원이가 이게 에머리치 중령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인민군이 부산에 들어오면 형무소 재소자, 그때는 3,500명을 학살하겠다고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에머리치 중령이 아니다, 기다려보라. 그러면서 에머리치 중령이 뭐라고 약속을 했냐면, 인민군이 부산 외곽에 이르면은 감옥문을 열고 기관총으로 사살하도록 내가 허락을 하겠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군에서도 다 이게 학살을 조장을 한 거야. 그냥 인민군이 부산 외곽에 들어오면 그때 학살을 하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근데 이놈이 김정원 대령이 낙동강 전선이 막 위태롭게 막 그러니까 그냥 재소자들을 전부 다 3,500명을 김정원 대령이 계엄지구 사령관이니까 자기 예하 부대들이 다 있었거든. 그래서 걔네들을 해가지고 그냥 싸그리 3,500명을 싸그리 다 학살을 한 거예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했지, 어마무시하게. 그때는 인민군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김정원 대령은 아주 이게, 제가 나중에 이제 학살자 김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다룰 겁니다, 이게. 모든 집단 학살, 경남지구라든지 여순이라든지 이런데 이놈이 안 끼는 놈이 없어, 이게 안 끼는 데가, 김정원 대령이.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외국 특파원이라든지 미군 보고서에서 김정원이를 아주 악마라고 아주 그냥 보고서에 다 써놨고, 그 다음에 외국 특파원들이 자국의 신문에다 다 기고를 했어요. 김정원이라는 사람은 짐승만도 못하다, 이게. 악마라고. 그런 기록이 다 지금 다 나와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산형무소. 마산형무소는 어떻게 이제 밝혀졌냐면, 국회 속기록하고, 비밀 해제된 미군 문서에 의해서 이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산지구 CIC 방첩대하고 국군 헌병대, 경찰에 의해서 구산면 앞바다에 4차례에 걸쳐서, 1681명. 이건 공식적인 기록이에요. 1681명을 총살해가지고, 바다에 아주 수장시켜버렸어. 걔가 시체를 찾지도 못했지. 시체를 찾지도 못하고. 그냥 공식 기록이 1681명이니까, 이게 어떻게 돼? 한 5,000명 학살한 거야. 5,000명 정도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산형무소하고 이제 연관돼가지고, 해상의용군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제,
비인간의 시리즈를 이제 따로 다뤄야 되는데, 이거 마산 형무소하고 이제 연관이 돼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게요. 해상의용군 사건이라는 거는 1948년도에 이승만 정부에 의해서 실체도 없는 해상의용군이라는 비밀 단체가 반란을 일으킨다고 조작을 한 거야. 꾸민 거야. 그때 당시에 48년도니까 얼마나 혼란기였어.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으려고 이런 조작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해상의용군이라는 건 비밀 단체가 없는 거를 없는 사건을 꾸며가지고 조작해가지고 관련자 전부를 마산 형무소에 구금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진해 해군 헌병대하고 마산 육군 헌병대가 재소자들 한 300명을 집단 학살을 했어요. 요거는 이제 마산 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하기 전이야. 전에 이렇게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한 300명을 싸그리 죽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재소자들을 6.25 전쟁이 터지자마자 한 2,000명을 집단 학살한 사건입니다. 이게 마산 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 사건이 이제 그겁니다. 뭐 이거는 뭐 하여튼 끝도 없어. 제가 이제 추린 것만 그래. 추린 것만 해도 이게 너무나 많아. 추린 것만 해도. 그리고 진주 형무소 또 있어요. 진주 형무소 집단 학살 사건. 진주 형무소는 진주지구 CIC 방첩대하고 국군 헌병대, 경찰에 의해서 우수리 깃골하고 용산치 등에서 1000여 명을 학살을 했어. 1000여 명을 학살했는데, 이게 또 웃긴 게, 그때 당시에, 북조선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이게 진주 형무소 재소자 집단 학살 사건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북한 매체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1000여 명이 학살당했다 그랬는데, 북한 매체에서는 3,500명이 집단 학살 당했다고 그때 당시에 북한 매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집단 학살했으면 북한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겠어. 하여튼 웃기는 얘기지. 웃기는 짜장면 얘기지. 이게 웃어넘길 일이 아니야. 웃어넘길 일이 아니야.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만 명 이상을 집단 학살을 한 거예요. 이게 공식 기록만 봐도 공식 기록만. 그러니까 재소자 가족하고 민간인까지 합쳐봐요. 한 10만 명을 다 학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대부분 이제 수장시키고 소각시키고 안매장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공식적으로 3만 명이니까 인재 발굴, 유해 발굴을 인재 첫 삽을 뜬 데도 있어요. 인재 7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인재 시작을 한 거예요. 유해 발굴이. 앞으로 제가 봤을 때 한 100년까지는 가야 돼. 100년이 가야지 다 이게 밝혀질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주 형무소에서는 1950년 8월 달에 재소자들 한 500여 명을 돌에 묶어가지고 바다에 수장을 시켜버렸어. 아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주도에 수용소가 없었어요. 형무소가 없었는데, 1940년에 일본인들이 주정을 만들기 위해 지은 주정 공장을 수용소로 사용을 했어요. 일본인들이 강점기 때에 전쟁에서 물자가 딸리니까 주정을 만들어서 이제 폭탄을 제조하려고 제주도에 주정 공장을 만들었거든. 제주도뿐만 아니라 각지에다 주정 공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주정 공장을 만든 다음에 인원들이 이제 패퇴를 했잖아요. 2차 대전을 패망을 한 다음에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이제 공장이 이제 그냥 공장만 그냥 폐허로 남았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형무소로 사용한 거예요. 제주 형무소는 주정 공장을. 근데 이제 지금은 그 형무소로 사용된 주정 공장을
기념관으로 복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념관으로 복원해가지고 지금 제주도 가면은 그게 이제 기념관, 형무소 기념관이죠. 형무소 기념관으로 지금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제주도 형무소에서도 한 500명이 희생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그 바닷물에 수장이 됐어요. 근데 그 형무소 기념관에 들어가 보면은 기념관 1층에 추모의 방이라는 데가 있다고 그래요. 추모의 방 입구에 문구가 하나 적혀 있는데 그 문구를 제가 읽어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어떠한 그 추모의 방 그 기념관 입구에 어떤 그 문구가 적혀 있냐면은 눈물마저 말라버린 한많은 세월, 주정공장 수용소 긴 벼랑 붉은 동백꽃이 뚝뚝 떨어질 때 그 고운 사람들은 어디 갔나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